소개를 드릴게요.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는 추적의 신,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최길성 검찰 수사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저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길성 계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검찰 수사관은 처음 모시는 것 예.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검찰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검사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 예. 검찰청에서 무슨 수사관이 있느냐 이런 묻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을 보좌해서 범죄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나가고 계좌 추적도 하고 손성식 은행장이 개수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박 계장님, 계장님 문신납 주세요. 전 사금으로 갈게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예. 그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검찰 박스. 예, 박스 들고 그 검찰 수사관입니다. 아니 이게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이 검찰 수사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찰들은 주로 민생 침해 사범, 강력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것들을 보충 수사를 하고 대기업 수사, 이제 경제 사범 수사 이런 특수 사건 수사를 많이 합니다. 이 미집행자 검거는 오로지 이제 집행은 검찰 수사관 몫입니다. 예. 미집행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죄값을 치르지 않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의 어떤 집행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하. 재산형 집행 미집행자가 있고요. 자유형 미집행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산형 미집행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실형이 선고된 거를 알고 그때부터 도망을 도주를 다니는. 예. 그래서 빨리 검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 근데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도망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예전 같으면 구속 수사를 많이 해서 교도소에 수감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한 해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도망을. 한 해예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미집행 금액은 이게 또 엄청나다고 그래요. 예, 수백억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5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처벌을 안 받고 그걸 시효라고 합니다. 형의 시효. 형의 시효. 형의 시.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걸 형의 시효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최길성 수사관님은 우리 수사관 분들 사이에서도 검거의 전설로 좀 통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몇 건을 검거를 하신 거예요? 한 1,000건 정도? 네, 1,000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하루에 뭐 4건도 검거할 때 있고. 예. 수사관님만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 검거했을 때는 개연성과 규칙성을 찾는 거죠. 도망자는 항상 개연성이 있는 곳에 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기록을 살피고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친했던 사람을 또 추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물고 들어가고 계속. 개연성, 규칙성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40이 됐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록을 모두 대출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10대 때 알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다 찾고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다 번호를 찾아서 그 사람들 핸드폰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위치 추적 걸어놨는데 하나가 어느 순간 딱 10분을 만났다가 떨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무슨 요일. 그럼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가서 잠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났다. 그럼 그 다음 사람 앞에 이제
특정을 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고. 뭐라 그럴까?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 이제 집요하게 파헤쳐야 되는 예, 거죠. 계속. 그렇죠? 예. 수사를 하시다 보면 진짜 긴박한 순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제가 경험으로 가장 긴박한 순간은 조직폭력배 사건, 지금도 좀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살인 사건, 90년대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고 주범인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무죄를 받고 나머지 분들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또 이제 땅을 어디 아주 싼 땅을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이제 시민들한테서 돈을 한 140억을 갈취를 했어요. 아, 또 사기를. 예. 예. 갈취를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죠. 수사가 들어갔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가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때 2차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검찰이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4년 만에 다시 집중적인 조폭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기성 계장 좀 불러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기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 수면 위로 올려서 그 이제 도망자에 대한 걸 파는 거죠. 그리고 뭐 정보원들 만나서 또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원 이렇게 하면 범죄도시의 장이수 같은 분들.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밀항선 루트 좀 빨리 따와봐. 별명이 에코 선장이라고 중국 밀항은 이 양반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장원서 올라온 놈들인데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너 확실해?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이동 거리가 그때 6개월 동안 해서 계속 매주 구가했으니까 거의 한 10,000km 이상 운전을 했죠. 그리고 정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런 게 거의 한 70-80명? 이 두목을 검거하는데 이 결정적인 힌트가 좀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힌트라 그러면은 그런 조폭들 같은 의리가 좀 중요하니까 의리가 뭔지를 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원들 통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조직원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도와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발을 넓힌 거죠. 누가 교도소에 면회왔는지. 그래서 교도소 면회한 것도 이제 청취를 하고 얘가 정말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모든 걸 다 판 거죠. 이제 처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걸어놨거든요. 한 10개 정도.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 활동하는 번호가 유난히 한 3-4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칙성을 찾으니까 또 그 2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게. 그 휴대번호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거진 한 달 동안 이제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역정보라고 하거든요. 역정보를 흘려서 가령 이제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간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정보원들한테. 나 부산으로 누구 잡으러 가니까 연락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미리적으로. 예, 연락하고 나서 정보가 셀까 봐 혼자 올라가서 사우나에서 이제 검거를 했죠. 이야. 예. 그리고 이사도 계속 뭐 3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때 협박도 받고 많이 그랬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수사를 하시면서 이런 협박. 네. 어떤 협박들을 좀 받으셨어요? 가족들 주로 협박이죠. 뭐. 최 계장 와이프는 뭐 어느 교회 다녀? 막 그리고 뭐 최 계장 애들은 어느 학교 다녀? 이런 거 계속 옆에 얘기하니까 그 말이 이제 일주일 한 3-4일 지나면 저한테 이렇게 그렇죠.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조심해라 다니고 아이들이 이제 잘 단수하라 그러고. 가족분들에게까지 네. 이런 또 위협이 가고하면 이거 참 정말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나중엔 계속 그렇게 되니까 좀
악에 바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잡겠다. 예. 예. 어떻게든 잡겠다 이래가지고 잡았죠. 아니 이게 모든 사건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특별히 죄목에 따라서 좀 빨리 이게 예. 뭔가 특별히 검거를 서두르는 경우도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아동 성추행. 7년형이 이제 선고돼가지고 그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검거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주변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집도 이제 유치원 근처에다 얻어놨다는 거예요. 친구가 얻어놓고 거기 계속 밤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또 이제 들으니까. 또 들은 거죠. 도망자들은 해지했던 번호를 언젠간 다시 살립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보니까 해지됐던 번호가 전화가 통화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급하게 뭘 도와주는 것처럼 재판 결과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좀 뭐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얼른 좀 나와라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래서 검거해서 바로 넣었죠. 아이들이 또 제2차 피해가 또 생길 야 수가 정말 있으니까. 잘하셨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사관들은 아동 추행이라든가 이렇게 좀 학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강간, 뭐 추행이라든가 이런 건 제일 1순위로 검거를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위치를 거진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위치 뜨고 이러면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그게 이제 되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기지국들이 탁탁탁탁 뜨거든요. 양재, 신갈, 이천 이렇게 고속도로에 따라서 순서대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톨게이트에 가서 이제 차단을 하고 이제 차 번호를 특정해서 검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차 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갑자기 막 무기거든요. 이 차가 무기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들은 예. 좀 순수하게 응합니까? 응하지 않죠. 가장 많은 반응이 이제 뒤에 돌아서 도망을 간다거나 공격하는 거죠. 이제 수사관들을 공격하는 거죠. 주먹으로 공격한다거나 머리로 받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칼 들고 저항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 수사관님들은 방검복 같은 거 꼭 입으시죠? 예, 방검복 입고 이제 3단봉 가지고 다니고 맞아요. 그렇게 하죠. 예. 위험은 뭐 늘 달고 살죠. 뭐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칼을 들고 덤빈다거나 차로 갔다가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파악을 해서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갔을 때 그런 거 생각하고 우선 최고 큰 이유는 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폭탄 같은 느낌 돌아다니면서 다른 죄를 또 추가로 저지르고 또 피해자가 생기니까 방지할 수 있는 건 빨리 교도소에 넣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만